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위바위보 게임 앱을 앱 인벤토를 통해서 같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어떻게 만들고 또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코딩 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위바위보 게임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일 먼저 우리 여기에 있는 그 다시 하기를 좀 누르고 가위와 바위보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앱에서 사용자가 낸 가위바위보 중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가위바위보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난수를 발생시켜서 비교해서 이를테면 가위와 가위가 나오면 비기고 가위와 바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가위가 바위가 나오면 지게 되죠. 그리고 가위와 보가 나오면 앱이 가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보를 내게 되면 이기는 그러한 앱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바위를 냈을 때 앱에서는 가위인 경우에는 이기고 또 바위인 경우에는 비기고 또 보인 경우는 진다. 그래서 여기에 승패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승점 그리고 앱이 이긴 승점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이러한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 모드에서 보면 가위바위보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수 표시 그리고 라운드가 몇 라운드인지 한 번 낼 때 한 번씩 계속적으로 카운팅이 돼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라운드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패 이러한 그 글씨와 또 이렇게 숫자가 카운팅 돼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앱입니다. 그리고 초기화 할 경우에는 다시 하기를 눌러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라운드와 승점이 카운팅 되는 그러한 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요소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지만 전역 변수와 또 조건문 그리고 관계 연산자 함수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요. 사용되는 컴포넌트에는 물론 가위바위보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컴포넌트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버튼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앱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앱에서는 버튼을 보통 텍스트 버튼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버튼을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얹혀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이해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아직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상단에는 비어있는 그 노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요 앱 아래와 나라고 하는 이 앱 밑에는 노란색의 바탕 이미지가 깔린 상태에서 여기에 그 가위바위보를 놓게 되면 그 이미지가 나와 앱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가 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라운드와 점수는 마찬가지로 0으로 전역 변수가 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서
선언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사용자가 하단의 가위바위보를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우리 가위와 바위와 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가 나라고 하는 밑에 표시가 되고 또 앱은 난수를 발생시켜서 해당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바로 표시가 되게 되집니다. 그리고 1에서 3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가위와 바위와 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하는 그 이미지를 상단의 앱 레이블에 표시를 하게 된다. 여기죠. 여기에 표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를 1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선택과 앱의 선택을 비교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와 가위를 냈을 때는 비기고 또 가위와 바위를 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기고 또한 그 가위와 보를 냈을 때는 사용자가 진다. 이런 식의 공식을 대입을 시켜서 어떤 가위와 가위를 이렇게 이미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거기에 난수의 1, 2, 3 그리고 사용자의 1, 2, 3을 비교해서 비기고 이기고 진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 승패에 따라서 점수를 증가시키고 승패 메시지 비겼다, 이겼다, 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전역 변수가 0으로 초기화가 돼서 새로 시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의 우리 블록 코딩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그 개념을 갖고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크기는 이렇게 가위와 바위와 보 그리고 노란 바탕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터넷에서 지적재산권에 관계되지 않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넣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화면 설계, 바로 이 디자인 모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까 그 디자이너 모드의 예상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수평 배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또 3개가 깔리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수평 배치가 들어가고 버튼이 밑에 4개가 들어간다. 요거는 뭐냐면 가위바위보 버튼 이미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_spr 게임 그리고 스크린 1 제목에는 가위바위보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은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이미지 파일 이름은 꼭 뭐 블랭크나 뭐 페퍼나 락이나 이러한 그 가위바위보 그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해서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가위 그러면 뭐 GAWI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 그러면 BO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위 그러면 뭐 BAWI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용 레이블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경색은 주황으로 깔면서 제목을 작성한다. 이를테면
가위바위보 게임 하든지 가위바위보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글꼴 굵게 하고 크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작성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록 레이블 컴포넌트 배치하고 수정하기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가져다 놓고 제목 레이블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이렇게 텍스트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나하나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레이블 1과 또 레이블 2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글꼴을 굵게 하고 글꼴 크기는 20픽셀로 하고 그 다음에 너비와 또 텍스트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정해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따라 해 보시면 아주 작업하기가 아주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블 3 같은 경우는 단계를 제가 레이블 1, 레이블 2, 레이블 3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그 나 레이블이다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나 레이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레이아웃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그 수평 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 배치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레이블을 3개를 갖다가 놓는다. 그리고 수평 배치를 놓고 또 그 밑에 카운팅 라운드와 앱과 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점수해서 여기에 카운팅 될 수 있는 그 숫자를 초기화해서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승패가 됐을 때는 하나씩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패는 그 자리에 그냥 0인 상태에 놔두고 그 다음에 승일 때에는 1만 카운팅 되는 그러한 자리를 여기에 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와 레이블과 이러한 것들은 다양하게 놓을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그 제시해 놓은 이러한 그 80픽셀 높이와 너비를 80픽셀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놓게 되면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미지가 적절한 공간으로 놔둘 수가 있고요. 너비 같은 경우에는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놓는 것인데 이렇게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4개를 놓게 되면 동일한 공간으로 이미지가 맞춰지기 때문에 보통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레이블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부분은 수평 배치 2입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노란 이미지를 바탕에 깔아놓고 라운드는 0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앱 점수 승패 되었을 때 카운팅이 증가되는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수용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그 라운드와 앱과 나인 경우와 유사한 공간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점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유사하게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수형 레이블도 우리 위에 있는 요 수평 배치 2와 유사하게 배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승패 레이블과 안내 레이블도 이렇게 놓으면 좋다. 뭐 글꼴 크기를 굳이 뭐 20
25, 30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표준만 제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응용해서 배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배경색을 저 같은 경우에 분홍색을 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노란색을 놓든 아니면 뭐 그린색, 뭐 블루 컬러 이렇게 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글꼴 굵게 부분은 활성화를 클릭을 함으로써 글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만들므로 해서 좀 쉽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용 레이블 컴포넌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승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승이다, 패다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시지 창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버튼 위에 입힘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버튼 사각형 모양의 텍스트 글씨만 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지를 얹음으로 해서 이미지가 하나의 버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 그 파일 네임과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를 80 픽셀 정도로 하게 되면 공정하게 특히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놓게 되면 동일한 공간을 4개로 나눠서 배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 4개를 이렇게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것처럼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다시 하기까지 이렇게 공정한 공간으로 높이와 너비를 이렇게 나눠서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한 앱을 그 코딩을 같이 이론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과 그 앱 인벤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그 전체 구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이 나타나고요.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나 상태에 가위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가위 앱 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앱이 과연 어떠한 그 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난수 1, 2, 3을 발생을 시켜서 그러한 그 앱 이미지 그리고 나에 대한 이미지 요게 1, 2, 3으로 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비교해서 누가 이겼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승패 그리고 라운드가 추가되는 그러한 그 숫자 부분을 프로그래밍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위를 눌렀을 때 가위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가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를 선택을 하는 이미지 사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위 버튼에 이미지를 또 배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가위 버튼과 또 바위 버튼과 보호 버튼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바위 버튼과 보호 버튼 이건 똑같이 하는 건데요. 그 다음 결과가 있는
함수 블록에 드래그해서 요 함수 만들기에 결과값 반환이라고 하는 요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함수 만들기, 특히 결과값 반환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만들기 초기 값에 여기는 당연히 0이 들어가겠죠. 0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이무의 정수, 요 지역 변수는 지금 여기에서 만든 것은 지역 변수지만 여기 초기에 할 때는 전역 변수로 0을 선언을 해주고 요 지역 변수에 들어갈 때에는 지역 변수를 마찬가지로 난수로 1에서 3까지 1, 2, 3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난수를 발생시키는 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그 실행을 해라. 난수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을 그게 어떠한 난수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값을 이 초이스 변수와 여기에 반환을 해서 비교를 좀 시킬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블록 코딩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블록 코딩에 보게 되면 그 공통 블록에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제어 부분에서 요 만약이라면 실행 아니고 만약이라면 실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어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억으로는 세 번째에 있는 그 공통 블록 제어 부분에서 가져다 놓고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끼워주면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 초이스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서 가져온 값이 1과 같을 경우에는 앱 선택에서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가위 버튼에 있는 이미지를 실행해라. 만약에 1이 아니라면 2냐? 라고 또 물어보죠. 또 마찬가지로 2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진을 가져오고 바이 버튼을 가져다 놓고 1과 2가 아니라면 3이겠죠. 그러면 1인 경우에는 가위, 또 2인 경우에는 바위,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보, 이런 버튼에 그 사진을 가져다가 배치해 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앱의 가위바위보 선택 코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1, 2, 3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글씨를 넣어달라. 가위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가위라고 출력을 해주고 문자로 그 다음에 바이가 나왔으면 바이 텍스트 또 1과 2가 아니면 보라고 하는 텍스트를 지정해서 출력해 놔라. 그런 뜻입니다. 이 결과값 반환인데요. 지금 여기 이 위에부터 우리가 프로그래밍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1인 경우 또 2인 경우 1, 2가 아닌 경우에는 3이겠죠. 그것들을 결과값을 초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라.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변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 값을 통으로 해서 온 그 내용을 만들어서 여기에 앱을 선택해 달라. 이제 이런 뜻이고요. 요거를 이제 결과값을 반환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그 초이스라고 하는 그 변수에 담아지게 됩니다. 요건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화면을 보고 직접
앱 인벤트에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설명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맨 처음에 자세한 그 프로그래밍 그 룰을 설명할 때를 곰곰이 생각하시게 되면 이런 그 프로그래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그 내용이긴 한데요. 전역 변수 3개를 일단 선언을 해줍니다. 0으로 라운드라고 하는 초기값, 그 다음에 유저 스코어, 그 다음에 앱 스코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 스코어, A 스코어라고 해서 이 스코어 값들 전부 다 초기 값을 두고요. 요 전역 변수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쓰이게 되냐 하면 제가 요걸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라운드는 바로 요거에 대한 이 라운드 0에 대한 초기값 전역 변수 0, 그 다음에 그 앱 점수에 대한 승패에 대한 점수 0, 그리고 나의 그 승패에 대한 변수 0, 이렇게 3개를 먼저 전역 변수로 0을 선언해 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역 변수 라운드와 유저 사용자에 대한 스코어 0, 그리고 앱에 대한 전역 변수 0을 먼저 선언을 해 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교 함수 블록을 드래그해서 매개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유저 사용자에 대한 그 함수 만들기 실행을 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고 나서 선언해 주고 나서 바로 여기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비교에 대한 라운드인데요. 이를테면 사용자와 앱이 어떠한 그 숫자를 내느냐, 가위바위보,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함수 만들기 이 겉에서 지정하기 전역 변수 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플러스,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공통 블록에 수학이라고 하는 그 블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전역 변수 라운드에, 요 라운드는 아시겠지만 한 번 할 때 계속 1만 플러스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 라운드 숫자 테이블 그 공간 밑에 1을 계속적으로 카운트, 언제까지? 다시 하기를 누를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기를 누르면 요게 바로 전역 변수에서 0을 선언하는 그 이 밑으로 떨어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건 그 지역 변수인데요. 지역 변수를 드래그하여 변수 이름을 변경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지역 변수인 경우에는 우리 전역 변수 라운드는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일이 카운팅 되는 값이죠. 요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 변수 만들기 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밑에 보면 지역 변수에 앱 선택이라고 있죠. 저의 선택과 그 다음에 사용자의 선택과 앱이 스스로 나오는 거. 그래서 텍스트를 비교하는데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요건 이제 앱이 1, 2, 3 난수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의 저기 숫자가 있죠. 가위바위보 1, 2, 3 요거를 같으냐, 같으면 비겼고, 비겼다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를 승패 레이블에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사용자가 가위인 경우, 그 다음에 바위인 경우, 그 다음에 보인 경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가위인 경우에는 같으면 졌다. 가위와 가위는 비겼고 그 다음에 가위와 바위다 그러면 졌고 그 다음에 가위와 보인 경우에는 이겼다 라고 하는 그 문자를 승패 레이블에 좀 이렇게 가져다가 출력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 자꾸 하다 보면 가위, 바위, 보가 자꾸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위인 경우는 가위 모양은 다 알고요. 특히 바위하고 보가 좀 가끔 이렇게 혼선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그야말로 둥그런 산에 있는 그 바위 모양을 생각을 해서 주먹이 그 바위 모양이구나 이렇게 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자기, 그래서 넓게 펼쳐진 보자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위는 그야말로 우리가 종이를 썰고 천을 써는 가위 모양의 가위, 그 다음에 바위는 산에서 이렇게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둥그런 돌, 이거를 이제 바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는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쌀 수 있는 보자기 모양의 넓은,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을 쫙 폈을 때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왼손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위를 왼손에 내고 그 다음에 가위를 똑같이 오른손으로 냈을 경우에는 비겼다. 그리고 가위와 가위와 바위는 주먹이죠. 그러면 주먹이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사용자와 이 앱이 냈을 때에 졌다, 이겼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위인 경우니까 사용자가 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그 앱이 만약에 가위하다, 가위를 똑같이 내면 똑같이 이제 비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비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비겼다, 졌다, 이겼다 이러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이 코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게 좀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부족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